일용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손유동이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10월 셋째 주 KBL 로마 임팩트 1부 순서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좀 피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날씨도 추워지고 네. 저희도 피곤해지고 네. 저 요즘에 앉기만 하면 잠이 와요. 아, 그렇죠. 늙었나 봐요. 아니에요. 네, 개막되고 나서 많이 돌아다녀서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네,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네, 그래서 네. 제가 요즘에 계속 지난주부터 영감을 정말 뭐 서울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번 주도 이제 또 내려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앞에서 피곤하다, 나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요즘 너무 허리도 안 좋고 나이 들어서 이거 똑같은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제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예. 피곤한 건 피곤한 거죠. 그렇죠. 예. 피곤합니다.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나 피곤하면 피곤한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알기로 이동혁 기자께서는 체력 관리 되게 잘하신다고 많이 돌아다니신다고 이렇게 요즘 걷고. 못해요. 아, 요즘 예. 또 바쁘시니까. 깨알라져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원래 안 합니다. 대신에 많이 드시잖아요. 네, 대신 먹는 걸로 보충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것보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동환 기자가 이제 에너제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주 좋습니다. 아, 열심히 좋아요. 하겠습니다. 예, 10월 셋째 주 KBL 로마 임팩트 1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 자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예. 자 루크우님이 이번 시즌은 팀 순위보다 신앙 경쟁 보는 재미가 상당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셨고 플러스 이우석, 차민석 뭐 이 선수들도 이제 신앙 후보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예비 FA 중간 성적도 한번 다뤄주시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우리 날로 잘 먹겠습니다. 그렇죠. 딱 이제 그런 아이템이죠. 저희가 하리시를 해가지고 뭐 신형 레이스 중간 판도라든지 사실은 한 지난 시즌 혹 지난 시즌은 이게 그렇게 매력적인 아이템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지. 이번 시즌만큼은 굉장히 재밌는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품님들이 유퀴즈에서는 우리 자기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 이른용에서는 자매품님. 네. 뭐 뺏겨 쓰는 거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자매품님들이 저 그 농구 흐름을 파악하는데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날로 먹을 게 많아요. 예, 얌얌 먹겠습니다. 네, 네. 네. 해나이님이 썬더스 소리 질러 예측하는 기자님들마다 꼴찌라고 해서 속상했는데 수비하는 모습 패턴 플레이 열심히 준비한 우리 팀 사랑스럽네요. 코로나도 이겨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삼성이 진짜 달라요. 네. 예, 확실히 우리, 다릅니다. 우리 삼성이 달라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집중 뭐 분석을 하도록 할 것이고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좀 달라졌고 약속된 플레이가 좀 잘 이루어졌고 이거는 뭐 이제 이상민 감독 뭐 이규섭 수석 코치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김현문 코치가 들어온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HM 림님이 기자님들 두경민 정확한 상태 알려주시는 전방 시도의 부분 파일이라서 피고여 있고 다음날 제대로 거치도 못한다는데 걱정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그 이제 대구에서도 이제 뭐 감독님도 그렇고 선수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되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처음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십자인대 부분 파일은 굉장히 큰 부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국가대표 메디컬 스태프 가셨던 분들 이런 분들 좀 여쭤봤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여쭤봤는데 어떤 대답을 들었냐면. 그러니까 엄연하게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완전 파열은 당연히 뭐 시즌 아웃이고요. 부분 파열도 원래는 시즌 아웃급 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그 치료를 이제 진단을 받다 검진을 받다 보면은 그러니까 인대에 그 멍이 든 거 있잖아요. 멍이 든 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그냥 그 환자와 상담을 할 때 그냥 부분적으로 손상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의례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이게 부분 파열이라면 절대로 뛰지 못할 텐데 아마도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손상이 있는 그런 인대 멍이 들거나 약간의 그 스크래치 살짝 찢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아마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 이제 부분이 기사화되고 나서 가스공사 팬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아는데 네. 이제 우려하셨던 그런 큰 부상까지는 아니라는 점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두경민 선수가 왜 시즌 초반에 강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2부에서 저희가 상세하게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댓글 우선 정책은 요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사실 이제 이동환 기자가 일부러인지 몰라도 또 저를 이제 칭찬한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뭐 네. 나이가 있으니까 뭐 말을 진중하게 하시는 건 네. 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뺐습니다. 아, 네. 사실 제가 그걸 넣은 의도는 제가 놀리려고 원래 그러시지 않잖아요 했는데 이걸 또 감쪽같이 빼버리셨네요 댓글. 제가 디펜스는 만렙입니다. 아 그걸 또 눈치채고 역시 괜히 20년 경력의 기자가 아니십니다.
놀리려고 했거든요, 사실 그걸로. 아 그거였구나. 아 역시 진중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건 모르고 이동희가 그래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뺐는데 네. 다행이네요. 네. 아니, 그런 마음 반, 놀리려는 마음 반이었습니다. 됐어요. 늦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이제 KGC, 그 다음에 오리온, 그리고 SK, 그리고 DB, 그리고 KT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KGC 인상공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성적이 지금 1승 3패 8위를 달리고 있고요. 중간 경기에서 2연패를 했어요. KGC가 지금 오리온에게 3점 차로 패했고, 그 다음에 모비스에게 대패를 당했습니다. 네. 자, 이 팀 지금 기복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네, 사실 오리온전 같은 경우는 스펠맨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괜찮은 경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 현대모비스전 경기력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인상공사 올 시즌에 이거보다 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안 좋은 경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이 경기 끝나고 김세희 감독님도 언급하셨어요. 백업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주전 멤버를 되게 잘못 썼다. 예, 그래서 생각했던 걱정했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인상공사 지금 벤치를 보면은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주전 라인업은 사실 괜찮습니다. 변준영, 전성현에다가 이제 스펠맨도 있고 오세근도 있고 문성호도 있고 사실 이 멤버는 되게 화려하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사실은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로테이션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긋나는 곳이 생기고 경기를 갑자기 확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정말 좀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GC가 사실 이제 주전 멤버만 보면 거의 최상급이긴 하지만 그래서 불안했던 게 뭐냐면 이재도 선수의 이탈로 인해 가지고 이제 벤치 쪽에서 약간 좀 약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리그컵에서 오도영 선수가 굉장히 좀 잘했었고 그렇죠. 한승이나 함준우, 박지한 이런 선수들도 좀 탄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면서 지금 KGC가 좋지는 않은 그런 상태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펠맨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제가 지난주에 스펠맨은 내 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마리 동력. 네. 저는 오마리 동력인데 네, 네. 근데 이제 스펠맨이 기본적으로 팀 훈련 1주 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1주 전에 들어오면서 김승인 감독 말로는 한 3, 4일 전부터 그러니까 시즌 개막 3, 4일 전부터 몸이 확 올라왔다. 확 올라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오버페이스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의구심이 좀 들었었다. 그리고 실제로 개막 2연전에서 굉장히 잘했죠. 굉장히 그렇죠. 잘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이제 오버페이스 느낌이 있어서 지난 이제 오리온전에서도 빠졌죠. 이제 그렇죠. 부상이 왔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스펠맨 투입을 했는데 약간 스펠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 기복이 있고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아직 정상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상은 아니다. 이제 이 점이 저는 이제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KGC가 지난 이제 주간 경기에서 오리온전 패배는 잘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잘했고 현대모비스전에서는 패배를 했는데 그런 이제 총체적인 어떤 그 약점들이 좀 나온 그런 게임이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한 주, 2주 정도는 좀 더 지나야 이게 좀 더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KGC가 이번에 2연패를 한 거는 그런 이제 영향력이 있는 거고 백업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약점을 메우기 위해서 백업진이 어느 정도 잘해주면 좋은 건데 사실 저는 냉정하게 보면 시즌 전 예상이 사실 KGC의 백업진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갖다 드렸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발목을 좀 잡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겹치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전 멤버가 불안하게 되면 백업진의 어떤 약점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백업진이 잘하기 위해서는 주전 멤버들이 기본적으로 좀 탄탄해져야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말씀 되게 동일하는 게, 그러니까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전성현은 완전히 집중 마크 대상이에요. 상대들이 거의 최고 수비수를 무조건 전성현에게 붙이고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성현이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있어요. 기복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준영 같은 경우는 공수 경기를 다 왔다 갔다 해요. 예, 공격에서야 기본적인 개인 기량이 있으니까 괜찮지만은 수비에서 사실 현대모비스전을 보면은 거의 서명진에게 완전히 당하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김승희 감독은 벤치 자원들을 가동을 해서 체력적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리듬을 한번 끊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 이제 뭐 함준우나 뭐 이제 우동현이나 이런 선수 나가면 사실은 또 존재감이 미미하다 보니까 결국엔 또 변준영을 쓰게 되고 결국엔 또 전성현을 쓰게 되고 이런 되게 어려움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해결이 되려면은 어느 쪽에서도 뭔가 단단한 부분이 있어줘야 된다. 그래야 한쪽이 버텨줘야 한쪽이 조금 올라올 시간이 생긴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국내 선수들,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의 모든 이제 약점들이 어떤 약점들이 공통적인 약점들이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지면 공격에서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죠. 그걸 이제 극복해야만 슈퍼 에이스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클래스의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태에서 보면 이제 뭐 양희종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빠진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성현이 수비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덜어준 상태에서 공격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그렇죠. 상태에서는 백업이 약하다 보니까 전성현 선수가 수비에서도 100%를 해야 되고 공격에서도 100%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부진이 있고 변준영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같은 계에서 보면. 근데 변준영은 거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신의 시그니처 플레이가 아직까지 이제 정립이 안 돼 있고 어떤 그 변수가 딱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렇죠. 좋은 지금 올 시즌에 자신의 기량을 늘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한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오는 이제 클래스는 없다. 없다라기보다는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수비를 이제 열심히 하고 거기서 공격까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스펠맨의 어떤 부재 그렇죠. 그리고 스펠맨이 들어왔을 때 팀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뭔가를 해줘야 되면 그 호흡이 탄탄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KGC가 지금 개막전에서는 잘 싸웠는데 2연패를 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길게 갈 것 같지 않다. 예, 반등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스펠맨의 어떤 미세한 약점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욱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합류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몸 상태가 좀 더 올라와 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수비에서 보면 이 선수의 뭐 림 프로텍트, 리바운드 타점은 정말 최고입니다. 여전히 되게 좋은 선수인데 이게 오히려 좀 약간 안 좋게 작용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펌프 페이크에 잘 속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얼클락이나 아니면은 특히 토마스는 사실 중거리 슛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펌프 페이크 한 번에 그냥 붕 떠버리는 이제 너무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이게 또 김승희 감독님 말씀하신 너무 의욕 넘치고 감정적인 부분이 작용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뻥 뚫린다든지 혹은 그리고 이제 어떤 외국 선수가 핸들러 할 때 사이드 스텝으로 못 쫓아가는 모습이지 이게 이 선수가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발이 느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사이드 스텝이. 네. 근데 뭔가 갑자기 힘을 확 빼요. 쫓아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의욕 부족인 건지 그런 수비를 할 때 아무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갑자기 수비가 뻥뻥 뚫려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겨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다른 국내 선수들과 로테이션이나 어떤 호흡을 통해서 조금 더 다듬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런 네. 약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상공사는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리온이 인상공사에게 102대 98. 사실은 이 경기는 뭐 그렇게 좋은 경기 내용은 아니었었죠. 맞아요. 승리를 갖다 거두긴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의 89대 67, 22점 차로 누르면서 오리온이 객관적 전력이 정말 좋긴 하구나. 그래서 3승 1패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자, 네. 일단 라둘리차. 지금 라둘리차가 1옵션이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까지 본 거로는. 지금 할로웨이가 1옵션이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로웨이와 라돌리차의 컨디션을 보면은 할로웨이가 훨씬 더 뭔가 준비가 잘 돼 있는 모습, 몸을 되게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고 더 에너지 넘치고 어떤 오히려 오리온의 어떤 빅맨으로서 되게 잘 어울리는 이종현이나 이승현의 파트너로 잘 어울리는 모습이고 라돌리차는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KCC전의 어떤 좋은 모습을 칭찬하면서도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수비에서 활동량 부족, 그리고 공격에서 기본적으로 둔하고 약간의 타점이 낮은 것들 이걸 사실은 원래는
파워나 센스 이런 이제 영리한 팀 플레이로 극복하는 선수였는데 네. 이게 사실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라돌리체가 있을 때 좀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옵션 머피 할로웨이 선수가 어쨌든 이 좋은 역할을 갖다가 하면서 지금 오리온의 어떤 그런 라둘리자 불안함을 갖다 좀 막아주고 있는데 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보여요. 그 어떤 부분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라둘리차의 에이징 커브를 우리가 이제 걱정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쵸.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이 느린 선수인데 조금 더 느려지고 또는 운동 능력이 좋지는 않은 선수인데 조금 더 없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오리온은 라둘리차를 이렇게 쓰면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라둘리차의 강점은 두 가지입니다. 슛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이 포스트 쪽에서 패싱 게임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오리온은 이제 그 라둘리차를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감안이 많이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로포스트의 어떤 1대1 수비에서는 이 선수가 뚫릴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하거든요. 뭐 그 부분에서는 모피 할로웨이가 굉장히 좀 더 높은 거고. 그러면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을 때 상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하이포스트 지역이나 아니면 외곽으로 이제 끌고 나온 상태에서 어떤 스트레치를 해주는 그런 부분을 믹스를 좀 많이 섞어야 되는데 라둘리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오리온의 조직력은 돼 있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사실 라둘리차를 어떤 그 전력에서 1옵션이 아닌 2옵션 식으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즌 전에 이 오리온의 어떤 단조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심지어 전력이 되게 좋음에도 6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라둘리차 쓰는 부분에서 딱 그런 게 딱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시너지가 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선수의 어떤 역량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단조로운 농구에 또 맞춰가는 모습. 이런 그냥 외국 선수 한 명이구나. 센터 외국 선수 한 명이구나.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격 마무리도 좀 전체적으로 단조로. 그러니까 그 지난주 두 경기에서 보면은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상대들을 인상공사, 가스공사 힘으로 누르긴 누르는데 뭔가 이거 굉장히 좋은 농구다. 혹은 이거는 정말 끈끈하다 이 팀.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개인 역량이 다들 좋으니까 그냥 힘이 좋으니까 이런 느낌을 아직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KT랑 합니다. 네, 요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온이 사실은 지금 멤버가 기본적으로 좋죠. 그렇죠. 기본은 좋은데 이거를 100% 못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강하다. 강하긴 강하다. 네. 게다가 여기에 신인 이정현 선수가 들어와서 어떤 부스트 역할을 한다. 그렇죠. 예, 이정현이 자신의 어떤 역할을 갖다가 잘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도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 단조로움을 약간씩 바꿔줘요 계속. 예, 좀 이제 평탄하게 그 오리온의 그 농구 나오는구나 싶다 하다가도 이정현이 한번 탁 치고 들어간다든지 어떤 슛 메이드로 그 흐름을 한 번씩 전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좋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인상공사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어떤 결정적인 플러터 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신인 가드에게 기대한 것 이상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예, 정말.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저희가 오늘 하영기 선수 칭찬도 되게 많이 할 텐데 이번 시즌 신인이랑 어떤 대결은 굉장히 흥미롭다 이런 말씀도 또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정현 선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뭐 지난주에 제가 뭐 이정현이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좀 더 했다. 더 좋아졌어요. 맞아요. 좀 더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리온이 지금 뭐 순조롭게 지금 가고 있고 라둘리차에 대한 어떤 딜레마가 있지만 이 부분을 만약에 풀게 된다면 오리온도 대권 도전이 가능한 팀이라는 걸 입증한 주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SK 3승 1패 지금 1위 달리고 있고요. KCC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패하긴 했는데요. 현대모비스를 잡으면서 바로 연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역시 가장 인상적인 것, 이 원이
예, 원희가 원희 자밀원이.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 개막 4경기 스탯을 보면 24.3점, 야투율이 58.1%. 예, 지금 뭐 현대모비스처럼 그냥 거의 뭐 골밑이 폭격을 해버렸고,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이 3점 시도 진짜 확 줄었어요. 예, 거의 뭐 지난 시즌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공격 리바운드 가담 늘어나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원래 이 선수 KBL 데뷔 시즌 때 우리가 봤던 기대했던 그 모습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진짜 개판이었어요. 딱 그렇고 얘기해서. 그쵸. 예, 네, 맞아요. SK 팬분들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작년에 쟤가 왜 저러지? 저 친구가 왜 저러지? 게다가 이제 좀 뚱보가 됐죠. 맞아요. 살짝 몸무게도. 근데 이제 원래 다시 심기일전을 하니까 이 선수의 진정한 강점들이 이제 좀 드러나고 있다. 맞아요. 그럼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전시현 감독의 어떤 판단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석점을 기본적으로 오픈 찬스일 때 던지는 건 맞는데, 맞아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냐면, 작년에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냐면, 나 몸싸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오픈 났으니까 나 던질게. 편하게 농구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을 이제 팀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밀원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팀 농구의 싱크로가 많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작년에 어떤 쓰라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부활을 조금씩 하고 있다.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밀원이가 엑스팩터에서 이제는 상수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선수를 평가할 때 이제 잣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공격적인 면에서 잣대 중에 하나가 이 선수를 리머텍이 되는 선수냐, 안 되는 선수냐, 혹은 하는 선수냐, 안 하는 선수냐로 저는 개인적으로 구분해요. 그냥 전문 슈터 정도를 제외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게 되는 선수, 안 되는 선수 저는 가치가 다르고 효율성이 완전히 그렇죠.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클래스가 달라지죠. 근데 이제 그 빅맨 중에서 보면은 요즘 트렌드가 이제 아무래도 외곽에서도 많이 점프슛을 쏘고 뭐 정말 가드나 포워드들이 하는 것도 다양하게 하는 트렌드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도 고유의 역할, 리머텍. 그렇죠. 예, 리머텍은 그대로 어느 정도는 비중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줄이고 밖에서 슛만 쏘면은 그거는 그냥 키 큰 포워드지, 키 큰 포워드나 슛 가드지, 이거는 센터가 아니에요. 빅맨이 아니에요. 그냥 반쪽짜리 선수예요. 네, 정말로. 그래서 저희가 뭐 스펠맨 얘기하는 스펠맨이 좋은 것은 이 선수가 3점이 좋지만은 이 선수를 리머텍을 합니다. 엄청난 돌파로. 그리고 예. 수비에서 버텨주고 블록을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니콜슨도 3점을 던지지만 포스트업으로 페인트 존 가까이서 득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득점 마스터 예. 느낌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슛 능력 있는 스트레치 빅이라도 페인트 존 득점을 동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는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런 면에서 자밀원이의 지난 시즌은 원래는 정말 좋은 페인트 존 공격수였는데 나 슈팅력도 좀 던져보고 나 어떤 변신 좀 할래, 조금 나 이제 이 정도 되잖아라는 김에 페인트 존 빈도를 확 줄여버리니까 그냥 팀 공격력까지 확 줄어버리는 이 선수의 가치도 떨어지는. 네. 근데 이번 시즌 그 모습을 되찾고 그 밸런스를 다시 맞춰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자밀원이가 골밑 포스트에서 중심을 잡아주니까 안영준이나 최준영 같은 선수들의 어떤 그 효율성이 맞아요. 극대화되는 측면이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영준, 최준영 사실 저희가 뭐 원희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은 이 선수들이 중간에서 뭐 핸들러 역할, 그래서 중간중간 엔트리 패스 넣는 역할까지 원희랑 같이 동반으로 살아나면서 SK 전체의 이 프론트 코트 라인이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랄까요? 이것까지 주고 있어서 SK는 큰 이슈만 없다면은 되게 계속 좀 이렇게 승수를 잘 쌓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관계자분들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SK는 기본적으로 6강은 무조건 갈 팀 같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10개 구단 중에 가장 안정적이다. 4강까지 가능하고 우승권도 지금에서 시너지가 조금 더 난다면 가능하다. 그쵸. 지금 이렇게 좀 평가를 갖다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영준, 최준영이 효율성이 좋아지는 이유는 만약에 포스트의 어떤 탄탄함이 없다면 이 선수들의 어떤 효율성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작년에 사실 좀 그랬었고. 맞아요. 근데 원래 자밀원이가 받쳐주니까 안영준이 굉장히 무서운 선수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네. 최준영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다재다능함이 어느 정도 이제 발현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안영준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저희가 지난 시즌 중반 이후부터 사실 SK가 되게 힘들 때도 안영준은 정말 잘한다. 정말 좋다. 그리고 계속
정말 좋은 선수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시즌 딱 그냥 기대만큼 뭔가 되게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쑥쑥 흐른 것 같아. 이 선수는 이미 뭐 KBL에서 최상급 레벨로 벌써 시즌 초반부터 올라서 있는 모습이랄까요?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 소리 없이 강한 남자. 네. 추승균의 후계자가 아닌가. 아, 뭐 이런 느낌이 추사마의 좀 어떤 예, 그렇습니다. 추사마 안 삼아 이제. 그렇죠. 안 삼아. 네, 그렇습니다. 나는 이 물건을 안 삼아. 미안합니다. 그 프런트 코트 라인. 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SK는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역시 이제 숨은 불안 요소들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KCC전 같은 경우를 보면 4쿼터 중반에 9점까지 앞서다가 솔직히 저는 그 시점을 보면서 아 이거 끝났구나 네, 생각했는데 갑자기 경기 흐름이 막 이상하게 바뀌어요. 바뀌고 갑자기 오픈 3점 기회 막 완전 와이드 오픈 주고 막 그냥 급하게 공격하다가 포지션 날려먹고 이러면서 그냥 역전패 결국에는 이제 연장까지 가서 졌는데 그런 부분에 현대모비스전도 되게 불안불안했어요 어제. 예, 그래서 모비스전 끝나고 이제 이 전희철 감독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격차가 벌어지면 선수들이 느슨해진다. 코치 시절부터 선수들이 이거 문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도 이게 자꾸 찬스 주고 앞으로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SK만의 어떤 그냥 반복되는 어떤 이게 특성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KT가 전반에 굉장히 경기를 잘하고 후반에 이제 쑥 가라앉는 모습, 특히 3쿼터에 쑥 가라앉는 모습도 있어요. 뭐 KT 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팀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현대모비스나 아니면 뭐 예전 아주 잘할 때 DB 같은 경우에 보면 상대를 그냥 아주 죽여놔요. 맞아요. 아주 독할 정도로. 근데 이제 강팀이 되려면 그런 부분에서 10점 차가 딱 났을 때 15점 차로 벌리면서 추격 의지를 완전히 끊어놓는 그쵸. 그런 모습들이 딱 여러 차례 보일 때 이 팀은 정말 강하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SK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직도 그런 잔재들이 조금씩은 있다. 그쵸. 왜 제가 지난주에 모래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아직도 좀 남아있고 그걸 이제 빼는 과정이고 지금 많이 빼왔는데 이제 종착역이긴 한데 아직도 조금씩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코칭 스태프, 전희철 감독을 비롯해 코칭 스태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이런 기복은 서서히 줄여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기복을 줄이지 않으면 SK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줄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SK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K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T가 시즌 개막전에서는 좀 불안했는데 가스공사를 95대 78로 눌렀고 삼성을 95대 80으로 눌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1패 1위 공동 1위를 갖다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팀이 일단 가스공사전에서는 두경민 선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나오지 않았는데 KT 같은 경우는 이 팀이 참 쓸 수 있는 카드가 많구나. 여기도 뭐 KT도 호응이 없었으니까. 근데 쓸 수 있는 카드가 정말 많구나. 전력이 좋긴 하다. 정말. 네. 이런 생각도 약간 오리온 같은 느낌이 있고 그쵸. 있었었고. 그리고 삼성전에서도 95대 80으로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연승을 했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윤기 선수 얘기를 좀 해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윤기 선수가 저는 그 빅맨 신인이 이 정도 임팩트 주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가스공사전 12점, 삼성전 23점 기록을 했고요. 3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원래는 사실은 이 정도 출전 시간을 받을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성실 감독이 어쨌든 지난주 말씀하셨던 부분 생각보다 몸 상태가 좋은데요. 계속 늘어나더니 이제는 거의 뭐 확고부동한 주전 빅맨 4경기 만에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 삼성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윤기를 위한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그렇죠. 뭐 골 밑에서 어떤 페인트전 득점 마무리, 공격 리바운드 가담 그리고 돌파까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엄청났어요. 예. 사실은 그 이제 최근에 등장한 빅맨 신인들이 막상 프로에 오면은 되게 실망스럽거나 아예 뭐 출전 기회도 못 받는 훈련을 해보니 몸 상태가 아니다. 아직 농구를 모른다. 이런 어떤 평가 속에서 출전 기회조차 못 받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는데 하윤기 선수는 거의 뭐 이미 뭐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자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윤기 선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신인 드래프트 직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성장 폭이 조금 이원석보다는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고려대 시절에 이제 인저리 프론 부상을 좀 많이 당했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고대 시절에 왜 이렇게 부상을 많이 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의 어떤 신체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부상을 그렇게 많이 당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선수가 지금 좋은 거는 뭐냐면 스피드와 높이를 같이 지니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테크닉은 좀 투박하긴 해요. 어떤 부분이 투박하냐면 외곽에서의 공격은 잘 안 돼요. 기본적으로 림 한 3, 4m 이후 지점에서는 이 선수는 그냥 세게 하면 돼. 물론 이제 뭐 센터니까 당연히 이런 평가가 가혹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의 어떤 발전 가능성도 좀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하윤규 선수의 어떤 숙제를 남겨두고 장기적인 숙제 앞으로 정말 절대적인 에이스가 되기 위해서 남겨둬야 할 숙제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블록슛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속공 가람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골 밑에서 어떤 2대2 공격에서의 어떤 그 능력들이 그렇죠. 괜찮아요. 박지원 선수하고 어떤 호흡이 굉장히 잘 맞고 박지원 선수가 잘 주는 것도 있지만 하윤기가 잘 받아 먹어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KT의 팀 시스템을 이렇게 보면 외곽에서의 어떤 수비 능력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KT가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는 그 숨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박지원 그리고 정성우 이 두 선수가 외곽에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그 양홍석이 기복이 있긴 하지만 리바운드 가담이 굉장히 괜찮고 그 포지션에서 상대의 침투할 틈을 안 줘요. 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 이제 라렌 같은 경우에 지금 서동철 감독이 저는 잘 생각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 선수의 슈팅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하윤기와의 그 포지션 그 겹치는 걸 최소화시키고 있어요. 그쵸. 이 선수를 외곽으로 좀 빼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저는 물론 라렌이 원희처럼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조직력이 잘 맞지 않은 그런 상태. 뭐 하윤기도 신인으로 들어왔고 라렌도 처음 들어왔고 호운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이 라렌을 밖으로 빼고 거기에서 하윤기의 어떤 폭을 넓혀주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호운이 오면 또 조정이 좀 필요하긴 맞아요. 하겠지만 네. 좋기 때문에 이런 그 외부적인 요소들도 하윤기의 위력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KT 지난주 얘기를 하면서 마이어스가 오히려 뭔가 합이 잘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KT는 되게 단순히 말하면 잘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곽에서 뭐 허원도 곧 돌아올 거고 정성우도 지금 사실 공격에서 되게 좋은 모습, 박지원도 괜찮고 김동욱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알기로 지금 3점 성공률 1위일 거예요. 리그 전체에. 정말 이 선수는 세월을 거슬러요. 예. 거기에 뭐 그 빼고도 최찬진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잘해요. 최창진도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외곽에서 볼 만지고 농구 잘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빅맨들의 어떤 역할은 간결할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상황. 그리고 양홍석은 실제로 좋은 부분이 되게 간결하게 잘하고 있어요. 지난 시즌 좋았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욕심 안 부리고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영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에서의 어떤 공격 아직은 이제 좀 봐야겠지만은 골 밑에 어떤 건실한 스크린,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 속공 가담 그런 이제 볼 없이 간결하게 하는 플레이들을 되게 헌신적으로 잘해주고 있고 자 그러면 라렌은 어떻게 쓸 것인가 봤을 때 이 선수를 간결하게 쓸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제가 봤을 때는 성주열 감독님께서 선택한 그 팝아웃인 것 같아요. 골 밑에서 이 선수가 볼을 잡기 시작하면은 이 선수는 습관적으로 원드리블, 투드리블 치면서 투스텝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뭐 수비를 모는 건데 이게 되게 펌블이 많이 나고 맞아요. 되게 사실 효율적이진 않아요.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LG 시절에는 많이 늘렸죠. 왜냐면 LG는 그걸 그냥 무기로 썼어야 되는 팀이니까. 왜냐면 외곽에 그렇게 공격을 끌고 가지 선수가 뭐 김신혜 정도 제외하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KT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라렌은 오히려 뭐 3점으로 팝아웃 해준다든지 아니면 공격 리바운드 가담이라든지 이런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역할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좋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라렌을 밖으로 빼는 건 되게 좋은 거고 그러면서 하윤기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리머텍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이랑은 조금 다른 것이 SK 같은 경우는 원이가 밖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은 리머텍 하는 선수가 확 줍니다. 왜냐면은 빅맨 쪽에서 지금 사실은 원이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국내 빅맨이 없거든요. 지금 최부경도 사실은 이 선수도 원래부터 미드레인지로 많이 빠지는 데다가 SK
이게 국내 빅매치는 약간의 약점이죠, 사실은 지금 네네. 시점에서는. 근데 KT는 워낙 이제 하윤기가 그 부분에서 이미 초반부터 건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윤기를 살려주고 라렌이 밖으로 빠져서 간결하게 해주는 것이 이 팀의 전체적인 코트 밸런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선택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하윤기가 밖으로 나가면 수비할 때도요. 밖으로 나가면 양홍석이나 라렌이 수비를 리바운드를 걷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간결하게 가는 거죠, KT는. 네. 그래서 KT가 좀 세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우승권 그러니까 이 팀은 이제 우승으로 가기 위해서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미세한 약점들이 뭔가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을 갖다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섣부른 것 같고 일단 KT는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갖다 잡고 있고 허운 선수가 지금 복귀까지 살짝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살짝 늦어져도 뭐 지금 시즌 초반이고 뭐 허운 선수가 이제 들어왔을 때 또 싱크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살짝 생길 것이고 이걸 어떻게 또 극복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KT의 어떤 객관적 전력 자체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건 그때 말씀을 갖다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KT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네. 하윤기 선수가 처음에는 에스펙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의 어떤 일부 또는 골밑 수비의 어떤 핵심 중에 한 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KT가 그 시너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DB. 네. DB도 이제 3승 1패 현재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LG전에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고요. 가스공사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에 허웅 얘기했을 때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반응 중에 하나가 이동현 기자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허웅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저희가 댓글을 다루진 않았는데 네. 근데 일단 이번 주 모습을 보면은 허웅 선수가 유 기자님 저 좀 잘 봐주세요. 약간 이렇게 말하는 듯한 어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보이기 그러겠습니까? 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런 느낌. 진짜 저는 지금 MVP 레이스에서 거의 최상위권인 것 같아요. 허웅이. 예, 이거는 초반이지만, 제가 뭐 허웅 팬분들 의식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영혼 없이 하면 안 돼요. 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다 필요 없고 허웅이라고. 왜 그 얘기는 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추가 설명 얘기를 갖다 들으신 거예요. 네.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사람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지. 그쵸. 안 그러면 허웅이 인간적인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욕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농담이고요. 사람이,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잘할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허웅 같은 경우는 지금 시즌 초반에는 기대 이상인 부분이 꽤 보이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칭찬 80% 90%를 하자면 이 선수는 지금 클러치 능력에서의 어떤 슛 효율성이 상당히 좋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을 10분 활용을 하면서 DB의 새로운 에이스로 완전히 자리 잡은 느낌이다. 초반 4경기만 보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하고 있다. 그래서 입증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가스공사 담당이어서 저희 팀장님의 어떤 그 시스템이 뭐냐면 한국가스공사가 담당이면 그 팀만 출장을 보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갔다 왔어요. 원주를. 네네네. 갔다 왔는데 네. 처음에 이제 22점 차로 지고 있다가 네. 그 다음에 허웅이 들어와가지고 그 공격의 어떤 물꼬를 트면서 석점을 던지고 거기에서 역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주 종합체육관의 데시벨이 예전 농구대잔치 보는 것 같았어요. 농구대잔치. 저는 인터넷 중계로 창원 가면서 봤거든요. 네. 정말 버스에서 소리 지를 뻔했어요. 다들 주무시는데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였어요. 저하고 이제 옆에 우리 그 크불 인생의 최용석 기자가 같이 있었는데 보면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랬었는데 낯선 분위기. 네. 근데 허웅이 진짜 잘한다. 지금 한 120%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DB가 허웅 우존도에 대한 약간의 딜레마가 있긴 하다. 그쵸. 라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시즌 전에 이상범 감독님이 확실하게 선언했어요. 허웅이 우리의 에이스다. 그리고 LG전 끝나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클러치 타임은 허웅과 김종규가 해줘야 된다. 네. 우리 클러치 타임은. 근데 이게 지금 이제 DB 가드진에 대한 걱정이 시즌 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갈수록 어떻게 가냐면 허웅이 에이스인데
다른 가드들이 허웅을 쉬게 해준다든지 허웅의 부담을 들어줄 만큼 못 받쳐주는 현상이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박찬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공사에서 노골적인 세깅을 당한 부분도 있고 이 선수의 약점이 확실히 있거든요. 이 선수가 분명히 DB와 뭔가 시너지가 맞긴 하는데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골적인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호영은 아직은 좀 되게 미완의 대기 같은 느낌. 타이치도 솔직히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상황. 이용호, 이준희는 사실 약간 로테이션에서 좀 배제가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허웅이 너무 많은 걸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한 명이 허웅의 어떤 쉴 타임을 벌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허웅이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보면서 걱정되는 건 정말 잘하는데 이게 한 2라운드, 3라운드 넘어갔을 때 이 선수 체력 소모가 되게 많아졌을 때 지금 같은 효율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허웅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팀 구조의 어떤 그 약간 약점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걱정은 계속 좀 드는 상황. 그렇게 해서 허웅이 힘이 빠지면 DB도 약간 힘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같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어제 그 경기를 좀 유심히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상범 감독은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해왔던 걸 하죠. 계속 해왔던 걸 하면서 거기에 이제 호불호가 있어요. 그 어떤 부분이냐면 기계적으로 좀 로테이션을 돌린다. 그쵸. 그리고 가드들의 어떤 능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준다. 그래서 DB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이제 몰아붙여야 될 부분에서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면서 흐름이 조금 악화되는 그런 현상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좀 길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 어떤 부분이냐면 이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이상범 감독의 강점은 그 선수의 어떤 장점을 뽑아먹는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웅은 기본적으로 득점을 많이 해줘야 돼. 왜냐면 두경민이 없기 때문에. 근데 허웅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 DB에서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러치 타임에서는 호응이 제일 효율성이 높고 그러기 위해서 호응이 그러면 효율적인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조를 가져가야 될까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한국가스공사전에서는 두경민, 김낙현이 기본적으로 화력이 더 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선수를 갖다가 막아야 되는데 이 두 선수를 그러면 호응에게 그 수비를 갖다가 붙이게 되면 호응이 수비를 하면서 지치면서 공격에서 좀 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4쿼터 승부처에서 이 호응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안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기용을 하냐면 김영훈 선수를 기용을 합니다. 그쵸. 예. 그리고 여기에 김영훈이 또 뭐 40분 동안 내내 할 수 없으니까 정호영을 또 붙여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박찬희를 붙여요. 그쵸. 예. 그러면서 호응은 차바이를 계속 맡는데 차바이를 맡으면서 수비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요. 저는 이 부분은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3, 4쿼터에 호응이 그만큼의 어떤 클러치 폭발력을 갖다 보여줄 수 있었던 동력 중에 하나였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부작용이 나타나죠. 1, 2쿼터에. 1, 2쿼터에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나냐면 3점 슛을 16개 시도를 해서 1개인가 성공을 했어요. 저요. 근데 거기에서 그럼 슛을 던지지 말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 그냥 골밑으로 그냥 넣어버리면 여기에는 김종규나 뭐 레너드가 있고 또 메이튼이 있는데 메이튼도 이제 아깝게 그 부상을 당한 다음에 못 나왔죠. 그쵸. 그래서 김종규와 레너드가 있는데 이 두 선수가 골밑 공격을 하게 되면 이게 단순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DB 어떤 가드진의 공격력이 홍에게 대한 의존도가 많은데 이 부분이 좀 더 심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곽에 오면 무조건 던져라. 근데 잘 안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근데 계속 쭉 밀고 나간 거죠. 쭉 밀고 나가면서 DB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한 점 차로 역전을 하고 다시 또 뒤집히면서 졌는데 저는 근데 이 팀 플랜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히나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홍을 이제 수비 카드로까지 붙인다. 그러면 이제 효율성이 저는 이제 점점 더 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두 명의 선수를 갖다 붙이는데 이 두 명의 선수들이 공격에 어떤 약점들이 있잖아요. 또는 경험의 약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감수하고 가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플랜이 나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DB가 이 경험치를 쌓으면서 예를 들어서 김영훈이라든가 또는 정우영이라든가 박찬희는 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뭐 타이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지금 컨디션이 좀 그렇게 좋지 않고 기복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경험치를 먹으면서 좀 올라간다면 팀이 전체적으로 좀 살 수 있고 이게 호응에게 그런 호응 의존도에 대한 딜레마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호응이 예를 들어서
공수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면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에 부담감을 많이 주게 되면 공격에서 어떤 클러치 상황에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호흡맞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데 거기서 효율까지 떨어지게 되면 DB의 어떤 가드 지인의 어떤 그 로테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헝클어질 수 있고 그쵸.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허웅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엄청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그런 공수 변화수를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다. 근데 사실 한국 가들 중에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 별로 없어요.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딜레마가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DB는 지금 이 부분이 최선이고 또 팀 플랜을 어느 정도 잘 짜여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시즌에서 지금 뭐 예상 밖에 또는 예상 밖에 어떤 3승 1패 이렇게 하고 있고 이대로만 간다면 뭐 경쟁력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2월 1일에 이제 강상재 선수가 합류를 하거든요. 네. 이게 어떤 키포인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강상재가 왔을 때 이상범은 계속 그렇게 말해요. 수비에서는 4번, 공격에서는 3번 얘기를 하죠. 지금 왜냐하면 윤호 형이 몸 상태 때문에 네. 10분 이상 막 오래 쓸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니에요. 강상재가 왔을 때 이 선수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가정하에서 로테이션에 약간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이제 지금의 틀에서 어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부분도 시간이 살짝 저는 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좀 미지수인데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김정규가 그 로테이션을 갖다 좀 돌릴 가능성이 좀 높고 근데 승부처에서는 김정규와 강상재를 같이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수비에서 외곽에서의 어떤 약간의 약점은 있을 수 있지만 공격에서는 엄청난 플러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왜냐하면 강상재가 스트레치가 되는 그런 빅맨 그렇죠. 또는 포워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DB가 쓸 수 있는 클러치 상황에서 카드가 지금 호응밖에 없다면 강상재를 이용한 어떤 다른 공격 루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내외각이 모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네. 그 부분에서 강상재 효과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부 순서를 숨가쁘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